중국인의 국제정치, 세계관과 미중 패권 전쟁의 현황 해가지고 뭐 오늘 제가 그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구는 보다 진보적이고 발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동양은 좀 꼬리타분하고 퇴행적이고 보수적이다. 그렇습니다. 동양적, 서양적. 근데 지금은 서양적이 아니라 지금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뭡니까? 서양으로 통일됐는데 그 통일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통일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뭡니까? 단기 4295년이 아니라 서기 2025년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구 어느 나라도 심지어는 중국도 그리고 북한도 금년은 2025년이에요. 그게 지구가 통일된 겁니다. 뭐로 통일됐느냐?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로 통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된 거가 제일 중요한 게 날짜죠, 날짜. 우리 인간은 우리 지구에 있는 70억, 80억 모두는 2025년 10월 23일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로 통일됐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죠. 동양 다 다르고 서양 다르고 특히 이제 중국은 자기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물리적인 힘만으로 봤을 때는 동양이 서양보다 하나도 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야 500년 전 한국의 농부하고 영국의 농부는 누가 더 잘 살았겠니? 그러면은 애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영국이 더 잘 살았겠죠. 영국은 센 나라니까 둘 다 못 살았다가 답입니다. 500년 전에 한국 농부도 가난하고 영국도 똑같아요. 근데 영국이 언제 확 앞섰느냐? 영국이 산업혁명 때 앞서는 겁니다. 산업혁명 때. 근데 동양은 산업혁명이 없었어요. 그거를 빌려온 나라가 일본이고 그리고 최근에 한국이 그 비슷한 것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구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졌던 나라는 몽고고 그리고 중국이 언제까지 지금 우리가 GDP 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쭉 매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쭉쭉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참 그래요. 우리나라가 11등까지 갔는데 금년에 지금 15등 된대요. 지금 뭐가 다 안 되는 거라. 더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중국이 항상 1등이었습니다. 언제까지 1등이었냐? 1860년까지 중국이 1등입니다. 1860년에 영국이 중국을 앞서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미국이 또 앞서고 그러니까 미국이 1등이 된 것이 1870년대인데 미국은 1등이 됐지만은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국제정치에서 그렇게 열렬한 강대국 노릇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강대국이 됐죠. 그리고 지금 미국은 초초강대국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1400년대 조선 농부와 영국 농부는 둘 다 가난했다가 답이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서양이 우리를 앞섰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힘이 뭘까? 아까 제가 미리 얘기했지만은 바다를 제대로 쓴 나라가 이제 1등이 다 되었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전부 바다의 나라였다. 근데 중국은 이제 바다의 나라는 아니죠. 아무리 봐도 저거는 대륙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해군도 중국이 15세기에는 1등이었어요. 1등이라는 게 서로 가서 붙어서 싸워서 1등이 아니라 제일 큰 군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던 군함을 지금 보니까 길이가 120m짜리 군함이 있습니다. 120m. 120m짜리 군함을 나무로 만든 거예요. 나무로. 그래서 지금 서양 사람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군함을 120m짜리를 만드느냐. 그 군함이 정화함대, 사람 이름이 정화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보고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바다를 개척한 사람으로 이제 존경하는데 중국은 정호, 정화라고 씁니다. 정화라는 사람이 1400년대 초반에 그 정화함대의 배를 끌고 그 배 이름이 보선이에요. 보선, 보물선. 그러니까 트레저십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끌고 어디까지 갔느냐? 중국 저쪽 상하이, 남경 그런 데서 떠나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배 길이가 120m인데 바로 그거보다 한 몇십 년 후에 지구로 한 바퀴 돈 배들이 그 포르투갈 배들이죠.
포르투갈 배들은 길이가 딱 그거의 4분의 1. 이 중국 배는 120m인데 길이가 포르투갈 배는 30m였습니다. 콜럼버스가 타고 간 배도 30m짜리예요. 길이가. 그러니까 길이가 4배니까 부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 곱하기 4에서 부피는 64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배가 콜럼버스 배보다 64배 더 싣고 다닐 수 있는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까지 갔다 온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 학자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 조그만 배를 타고서 지구를 돌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중국은 왜 서양을 돌지 못했을까? 지구를 한 바퀴 못 돌았을까? 원래대로 하면은 그 무지막지하게 큰 배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미국을 발견했어야 맞는 건데 아프리카 건너서 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은 왜 안 왔을까? 그런데 영국의 어떤 그 해군 장교 출신이 왔다 갔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미국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중국 배다라는 말을 했고 그것을 증명한다고 그래가지고 캐나다 북쪽에 그 추운데 거기에 가서 그 뭐 이렇게 얼음을 깨다 보니까 명나라 자기들이 나온 거예요. 명나라 그릇듯. 그래서 중국이 거기 왔다 갔다는 증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학계에서는 그것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폴 케네디라는 교수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지 못한 이유를 찾아냈어요. 뭐냐면은 중국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배들을 가지고서 가서 이제 뭐 보물을 다 싣고 오는 겁니다. 보물을. 근데 어느 날 중국 정부가 이 배를 다 없애는 거예요. 해금령이라는 게 나옵니다. 바다에 나가는 일을 금지한다 해가지고 모든 배를 다 불태우고 설계도도 다 불태웁니다. 그래서 그 배가 120m짜리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후세 학자들이 타다 남은 배의 일부를 발견했는데 우리가 그 배 뒤에 보면은 방향 바꾸는 이건 뭐 러더라고 그러죠. 키. 이게 불타다 남은 키를 발견했는데 키가 이만하면 배가 120m짜리가 맞다라고 서양학자들이 주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다 남은 키를 보고서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목선으로 나무로는 아무리 길게 만들어봤자 70m까지밖에 못 받는다. 그래도 콜럼버스 거보다 길이가 2배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콜럼버스 배는 1400년대 후반 그리고 중국의 이 보물선은 1400년대 초반에 다니던 배입니다. 한 60년, 70년 간격이 있어요. 만약 그것이 서로 만났으면은 서양 배를 탄 사람들은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이렇게 큰 놈이 다 있나 하고서. 그런데 그 놈이 다 불타버린 이유는 중국의 북경에 있는 천자, 그러니까 황제가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이것들이 다 부자가 되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목포놈들이, 부산놈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부자가 되면은 군사력도 길러지고 반란 일으키는 세력이 되죠. 그러니까 반란 일으키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배를 다 태워버리고 없애고 그리고 그 해금령 바다로 나가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서 중국의 모든 배는 돛을 하나 이상 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한번 시간 있으면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그 돛이 수십 개예요. 거함이니까. 근데 하나만 달면은 강밖에 못 건너는 배가 되는 겁니다. 바다로 못 나가고. 그래서 중국이 바다로 나가는 일을 1430년 무렵에 끝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포르투갈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지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세계 챔피언은 전부 유럽의 나라들이었다. 그런데 중국 배를 다 없앤 것은 지금 얘기했듯이 중앙 집권이 확실하게 돼 있던 왕이 너무나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힘이 세다 보니까 목포에서 부자가 나오는 거 참을 수가 없어. 부산에서 부자 나오는 것도 참을 수 없어. 바닷가에서 부자가 나오는 거를 다 죽이기 위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는 일을 다 금했다. 그래서 중국은 현대 국가로 가는데 거기서 실패를 했고 유럽이 현대 지구를 다 장악하였다. 그런데 이제 중앙 정부가 센 나라들은 바다로 다 못 나갔습니다. 왜? 바다에서 돈을 벌어오는데 시골 놈들이 촌놈들이 바닷가 놈들이 부자 되는 것을 왕이 센 나라는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왕이 세지 못했던 나라
일본입니다. 그 일본은 막 그 바닷가에 있는 놈들이 바다 돌아다니면서 고기 잡아오고 돈 벌어오는 것을 그냥 다 놔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로 통일되니까 그냥 강대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바로 서양하고 비슷한 식으로,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 안 돼가지고 그 지방들이 각각 경쟁을 해서 커졌고, 그 커진 것을 나중에 한 사람이 통일하다 보니까 강대국이 됐고, 그래서 일본만이 서양하고 나라의 발전 방향이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중국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뱃놈, 물가에 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도 바다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업이 뭐 이런, 우리나라는 하여간 그러니까 움직임이 많은 직업일수록 낮은 직업입니다. 산업공상 그래가지고 뭡니까? 뭐 박사들 앉아서 이것만 하는 놈들, 붓글씨만 쓰는 애들, 사자 붙은 게 최고야. 그 농부는 요거 하는 거죠. 그리고 1년에 반은 돌고, 공은 그래도 1년 내내 이거 하는 놈들이에요. 1년 내내 이게 다 돌아다녀. 이거 많이 돌아다닐수록 바닥이야. 안 돌아다니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사에 속하는 놈들도 손톱을 길렀죠. 손톱이 막 이만해. 그래갖고 막 이래. 이게 자기가 일 안 하고 먹고 산다는 상징입니다. 그것이 최고였고, 바로 이제 그런 그 엉성한 전통을 가지게 되는데, 중국이 이제 그런 전통으로 이제 근대를 맞이하지 못하고 서양한테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00년대가 된 다음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파이가 돼버린 거예요. 와서 서양이 다 뜯어먹는 겁니다. 저쪽에 뭐 영국이 뜯어먹고 칼 지금 긋고 있는 게 독일이고, 그 옆에 그 초록색 입는 게 러시아고, 그 뒤에 영국이 보고 있고, 그 앞에 일본도 꼈다. 근데 중국 사람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 손톱 길죠. 그 서양 사람들이 다 표출한 겁니다. 그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귀족들이 지배하던 나라, 결국은 서양식으로 근대화된 나라한테 전부 쪼개지고 말았다라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그 서양 사람들이 저게 백수십 년 전의 관점인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위아래가 분명하죠. 아버지 밑에 아들 밑에 동생, 이런 식으로 딱 분명합니다. 그리고 선생, 그 왕 밑에 신하, 선생님 밑에 학생. 그러니까 중국은 언제 인간 사회가 평화로우냐? 모든 사람은 그 사회 내에서 자기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계층이 다 있는데 내가 속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기가 속하는 자리에서 자기한테 합당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때 그 사회는 조화롭고 평화롭다. 그런데 그것이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로. 맨 꼭대기에 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하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뭐 학생이 있고, 그 전부 다 이렇게 수직 질서인데, 그러니까 학생이 학생의 일을 제대로 하고, 선생이 선생의 일을 제대로 하고, 형이 형의 일을 하고, 남편이 남편 일을 하고, 또 밑에 있는 사람은 공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말로는 자소 사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대주의가 조그만 놈이 큰 놈을 섬기는 거예요. 자소는 큰 놈이 밑에 것을 덩어리 쳐주고 잘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위아래를 구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한테 와서 기분 좋을 때, 중국과 한국은 형제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미국에서는 큰일 날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한테는 우리 영국과 미국은 형제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가 맞아요. 그래야지 평등한 거거든. 형제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이 우리 보고 형제라고 그랬다고 우리나라 멍청한 학자들이 중국이 우리한테 호감을 나타냈다고 막 그럴 때 제가 칼럼을 뭐라고 썼냐면 누가 형인데 라고 썼습니다. 누가 형인데. 참 아버지라고 안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과 한국은 부자 관계입니다.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근데 형제 관계라고 좋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친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현대 국제 정치, 우리는 우리는 다 평등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 자마이카하고 미국이 평등한 나라라고 말을 해요. 비록 힘은 미국이 1000배 셀지라도 우리는 동등한 국가들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나라는 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개인한테 다 주권을 준 겁니다. 다 동등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그런 개념이 없어. 그래가지고 인간이 서로 형을 못 알아보고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엄마를 못 알아보고 아내가 남편을 못 알아보는 것이 평등 사회인데 그 평등 사회는 금수의 사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금수는 뭡니까? 짐승.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평등하다는 개념이 원천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뭐 예수님 나오는 영화 보면 로마 황제가 로마 장군한테 딱 무슨 상도 주고 뭐 지휘봉도 내려주고 그럴 때 로마 장군이 황제를 딱 쳐다보죠, 눈을. 동양에서는 왕의 눈을 쳐다본 신하가 없습니다. 죽어요, 그러면은. 저보다 코를 땅바닥에다 3번 대고 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을 맞추면 안 되는 거라 평등한 관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열등한 관계, 그 위의 관계, 그것이 정확해졌을 때 인간 사회에 질서와 평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바로 공자님 사상입니다. 유교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이 국제 정치에도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유교 사상이 국제 정치에 들어가 가지고 중국의 외교 정책으로 나타난 첫 번째가 한나라 때입니다. 한나라가 예수님 계셨을 때 그 무렵에 중국에 있던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여러분 중국의 이름이 중국이 된 것은 100년밖에 안 돼요. 중국은 중국인 적이 없습니다. 가운데에 딱 우뚝 선 나라 중국. 멋있는 이름이죠. 세계의 중심이라는 소리니까 지금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는 이제 중국이 망하면은 미국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새로 만들어줘야 될 텐데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중국 이름은 원래 뭐였습니까? 옛날에 하나라, 그다음에 은나라, 주나라, 뭐 그러다가 막 들이다 싸우고 막 싸우다가 통일됐을 때가 진나라, 그다음에 또 막 싸우고 그러다 통일된 게 한나라, 그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한수당, 송원, 명청. 중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중국은 5천 년 동안 중국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중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중국이 곧 망할 것 같은데 망하면 미국이 들어가서 헌법도 새로 만들어주고 나라 이름도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그 놀라운 얘기가 지금 나오는 판인 겁니다. 중국이 건방져가지고 중국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청나라, 수나라, 당나라, 한나라, 중국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도 모르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유교, 공자님의 말씀을 국제정치에 적용을 한 건데 공자님은 왜 그러면 그런 위계질서가 좋다고 얘기했을까? 공자가 살았을 때 그때 세상을 봐야 됩니다. 공자님이 살았을 때가 한 2500년 전쯤 되는데 그때 중국이 이제 춘추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춘추. 그러니까 역사를 쓰고서 공자님이 그 시대를 춘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공자님의 역사책 이름이 춘추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춘추 시대입니다. 춘추는 봄, 가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로 번역을 하면 Spring and Autumn Period. 직역을 했어요. 미국 학자들이. 봄과 가을의 시대. 춘추 시대인데 춘추 시대 때는 그나마 나라들이 큰 나라, 작은 나라 이렇게 다 구분이 됐습니다. 그 왕이 모든 나라가 다 왕이 아니에요. 주나라는 왕이라고 불러. 주나라의 임금은. 근데 정나라는 공이라고 부릅니다. 정나라 장공, 주나라 무왕, 문왕 해가지고 그 왕하고 공하고는 분명히 순서가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거보다 더 못하는 나라는 뭔지 아세요? 후야, 후. 어느 나라 무슨 후는 우리가 그 귀족에 보면 공작, 후작, 공후, 백자남 해가지고 계급이 쭉 있죠. 왕들이 어느 나라는 후고, 그 나라 제후야. 그리고 어느 나라는 공이고, 어느 나라는 왕인데, 그러니까 주나라가 제일 큰 나라고, 나머지들이 후도 있고, 공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가 바로 공자님이 보기에 괜찮은 시대라. 그러니까 서로
위아래가 있으니까 싸움을 안 해요. 위아래가 싸움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그때를 춘추시대라고 그랬는데 공자님이 살던 시대는 춘추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이 옛날엔 괜찮았는데 요새 개판이 되고 있어. 뭐냐면은 나라들이 힘이 센 나라들이 전부 지가 다 왕이래. 내가 왕이라고 덤비는 겁니다. 공이었던 놈이 지가 왕이래.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말로 안 하고 옛날에는 왕이고 하나는 공이니까 말로 다 됐는데 위아래니까. 근데 이놈이 왕이 돼가지고 말로 안 되고 싸움을 하는 거라. 그 나라들마다 지가 왕을 칭하고 그냥 깨기만 하면 전쟁하고 이런 시대로 빠져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공자가 한탄을 하는 겁니다. 바로 공자가 한탄해서 모든 나라가 일어나기만 하면 싸우던 시대, 그 시대가 전국시대입니다. 춘추시대, 전국시대 그러죠. 전국시대, 중국말로 찬구어라고 그러는데 이제 미국 학자들은 그거를 워링, WAR, 워, 그리고 RRING, 그냥 매일 쌈질만 하는 시대. 쌈질만 하는 시대는 뭡니까? 다 평등한 시대야. 국가들이 다 평등한 시대는 싸우더라. 국가가 불평등할 때는 안 싸웠는데 춘추시대 때는 평화로웠는데 다 평등하게 되니까 들이다 쌈만 하더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국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유교 사상이 그렇지만은 국제 정치에도 국가들이 다 대등하게 취급받으면 죽어도 싸운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가 이제 힘이 셀 때 모든 나라를 자기 밑에다 줄을 세우는 겁니다. 줄을 세우고 위아래를 완전히 제도로 만드는 거예요. 제도화시키는. 그 제도화시키는 건 뭐냐면은 조선, 너는 내 밑이지. 그러니까 중국은 황제인데 너는 절대로 황제라고 부르면 안 돼. 너는 왕이라고 불러. 그러고서 너의 왕의 정통성은 내가 주는 거야. 그 내가 주는 거가 바로 책봉입니다. 책봉 관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라를 만든 다음에 이성계가 이름을 두 개를 들고 중국을 가죠.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환영이라는 이름하고 조선이라는 이름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조선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이 조선이 된 겁니다. 그 참 조선을 영어로 쓰면 끝내주는 거라는 거 아시죠? CHO, 더군다나 일본 사람이 초센이라고 그랬습니다. CHOSEN, 초즌.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초즌, 선택된 민족. 그래서 그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 이름이 초즌이야? 초센, 초즌. 이게 하나님이 찍은 민족이다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중국이 그 이름을 우리가 써갔는데 아침이 조용한 나라, 아침이 조용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조선이 아침이 맑은 나라, Land of the Morning Calm. 그러니까 아침이 고요한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리고 중국이 내가 그 이름을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내가 너를 봉해줬으니까, 책봉을 해줬으니까 너는 너의 임무를 해. 아래 것의 임무를 해. 그러니까 조공을 바쳐. 매년 와. 1년에 몇 번 중국에 와서 조공을 바치라고. 너의 특산물을 가져다가.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것은 갈 때마다 그 자기의 권위를 중국 황제로부터 다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권위, 세종대왕의 오소리티는 조선 민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중국 천자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이제 황제의 생일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황제의 생일날 중국을 가는 사절단 성절사입니다. 성스러울 성자. 성탄절에서 탄을 빼는 거야. 성절사.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를 생일날 가서 선물 들고 가는 게 성절사. 동짓날 가는 동지사 해가지고 이름도 많아요. 그걸 계속해서 바치면은 중국 사람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100만 원어치를 갖다 주면은 중국은 120만 원어치를 준 거예요. 이 밑에 것들하고서.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역사학자 중에서는 그것은 우리나라가 꿀린다는 표시가 아니라 무역을 한 거다. 왜? 갈 때마다 더 많이 받아왔으니까. 근데 그게 무역이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냥 나라가 독립국이 아니고, 그래서 그 서양 학자가 동양에 그 중국이 가운데 있고 그 옆에 밑에 다 조공바치는 있는 나라들의 관계를 국제관계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대등한 나라가 아니니까.
대등한 나라끼리래야지 국제관계지 위아래가 있는데 무슨 국제관계냐. 바로 중국은 그 대등하면 안 된다가 바로 전국시대 때 얻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옆에 있는 나라를 자기 밑에 있다는 것을 공식화하려고 노력을 해요. 법적으로 너는 내 밑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용을 그리는데 중국 용은 발이 5개입니다. 우리나라 용은 발 5개짜리가 없어요. 못 그리겠습니다. 너네는 밑에 거니까 3개나 4개를 그려. 그래서 우리나라 용은 발가락이 4개 그래요. 중국 용만 발가락이 5개입니다. 5개 그리면 이제 야단 맞으니까 못 그리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그것까지도 규정을 해가지고 위아래를 분명하였다. 왜? 공자님의 사상은 위아래가 분명해야지 평화가 온다. 그것이 깨졌을 때는 이건 금수의 사상이고, 그리고 중국의 역사를 보니까 그 위아래가 분명하던 춘추시대 때는 중국에 별로 싸움이 없었는데 전부 다 지가 다 왕이라고 그러고 옆으로 가니까 쉬지 않고 싸웠다. 그래서 그런 세상은 못 쓰는 세상이다. 그것이 지금 중국한테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것이 깨졌느냐? 아편전쟁이 1842년에 있었던 전쟁인데 아편전쟁을 한 다음에 영국하고 붙었는데 이 꼬마한테 진 거예요, 중국이. 이 꼬마가 정말 지구 반바퀴 배를 돌아와서 싸웠는데 배 몇십 척하고 군대 몇천 명이 4억짜리 청나라를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동양식의 질서가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는 그 서양 질서가 그리고 이제 1975년 되고 1793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연호고 뭐고 다 없어지고 예수님 연호로 다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1로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구가 이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그동안에 좀 힘 좀 세졌다고 다시 그쪽으로 가겠다 해서 지금 전 세계가 와구라구라고 말썽이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중국이 맨 처음에 일본한테 깨지고 영국한테 깨지고 그래서 우리가 독립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일본이 중국을 깨놓은 다음에 맺은 일본하고 중국이 싸운 전쟁이 청일전쟁이죠. 1895년에 청일전쟁 하고서 시모노세키라는 데서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의 맨 첫 번째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조선은 독립국이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때 고종이 일본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했어요. 조선은 독립국이래. 그래가지고 그 2년 후에 독립국이니까 나라 이름도 바꿔야 되죠. 그리고 자기 족보도 바꿔야지. 그래서 대한제국이라고 선포하고 황제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황제가 생긴 거예요. 왜? 중국을 일본이 깨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을 독립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독립국이니까 나도 이제 왕이 아니라 나도 황제 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 왕 중에서는 그래도 세종대왕을 최고로 치죠. 세종대왕 무덤 한번 갔다가 고종 무덤 한번 가보세요. 고종 거가 훨씬 호화찬란합니다. 왜? 중국식으로 만들었으니까. 황제 거니까. 웃겨요. 그래서 거기는 돌 조각이 훨씬 더 많아. 황제 무덤이라서. 그래서 하늘의 절도 우리는 못해. 중국이 하고 우리는 그 절을 못합니다. 하늘한테 절을 못해요. 그때 그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도 황제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한테 절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절하는 그 단을 만들었는데 그 단이 지금 조선 호텔 앞에 있는 원구단이라는 그 둥그렇게 생긴 건물입니다. 거기 황제가 가서 절한 거예요. 여러분 광화문 그 로타리에 건물 하나 있는 거 그 뭔지 아세요? 역사 공부들은 우리가 이렇게 다 그런 거 안 따지고 다니는 겁니다. 광화문의 비각 그 비각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조그만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그 돌멩이가 도로 원표라고 그러는 겁니다. 한국말로. 영어로는 마일 제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 달 때 거기서부터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은 뭐 하는 건물이냐? 그러니까 교보문고 앞에 건물 하나 있죠? 조그만 거. 그거 뭐 한 건지 다 모르시죠? 그게 고종 즉위 40년을 기념해서 만든 비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종은 진짜 황당한 왕이에요. 정말 천하에 이런 거지 같은 왕이 다 있었구나 하는 그런 왕인데
그냥 나온 김에 그 얘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로 만든 사람이 그 이토 히로부미죠.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의 밑으로 들어간다는 도장을 찍어서, 근데 고종이 이토경, 당신이 일본 천황을 위해서 고생하느라고 그동안 평생 일본 천황을 위해서 고생하느라고 수염이 반백이 되어서 회색이 되었다 이거야. 근데 앞으로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평생을 나를 위해서 앞으로 그 나머지 흰 수염이 될 때까지 나를 위해서 일해주면 안 되겠어. 이 사람이 지금 나라를 뺏긴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뺏긴다는 걸 모르게 한 것은 조선의 왕족을 일본의 왕족으로 편입시켜가지고 월급을 언제까지 주는 줄 아세요? 융숭한 월급을 1945년 해방되는 해까지 줬습니다. 그 왕족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는 거야. 나라는 없어졌어도. 그래서 그 자기 나라를 뺏는 사람한테 앞으로 나를 위해서 일해주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을 했겠어요. 한국의 왕이라는 자가 자기만 살라고. 그러니까 나라를 망했는데도 왕실을 사는 겁니다. 일본의 왕족에 편입된 거예요. 일본의 황공족에 편입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나라가 망하는데, 하여간 그 사람도 서양적인 생각을 전혀 못한 거죠. 어느 것이 국가의 이익이고 이런 것을 안 따졌던 사람인데, 하여간 아편전쟁 때 이게 지금 뭐 유교에서 위아래 쭉 얘기했고 공자님이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님의 역사책을 보면은 나라들이 위아래가 분명할 때 평화적이야. 그건 근데 맞는 말이에요. 다 대등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싸울 일이 더 많지. 그런데 어떻게 국가가 위아래가 있어요? 민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다 평등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힘은 다르죠, 힘은. 그래서 미국처럼 힘센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는데, 그렇다고 약한 나라가 유엔에서 반표고 미국은 세표고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네. 공자님 중국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공자님은 대포 쏜 적은 없는데 중국 영화를 보니까 공자님이 장군이더라고요. 뭐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위아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나라들이 비슷비슷하게 막 싸우다가 진시 황제가 통일을 했어요. 통일하니까 평화가 오더라. 근데 그놈의 평화는 진시 황제가 막 폭정을 통해서 덤벼들지 못하니까 그런 평화죠.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왕 혼자만 평화스러운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은 꼼짝을 못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재미있는 사진이죠. 북한의 최용해라는 장군이 2010년 좀 넘었네요. 가서 시진핑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진핑 젊었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장군, 가서 중국 놈들한테, 중국 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놈들한테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오시오. 그래서 꼿꼿하게 그 키가 작은 북한 장군이 그 노려보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겁니다. 북한은 현대 국제 정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자기가 꼬마지만은 자기는 독립이다라는 것을, 특히 중국에 대해서, 오바마가 저 바보처럼 하는 거 보세요. 오바마가 가서 천황을 만났어, 일본 천황. 근데 저거는 외교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미국의 오바마 빼놓고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딱 얼굴 보고서 눈을 보고서 악수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 사상 좀 반칙을 한 사람이죠. 저거 하는 거 보고서 미국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오바마가 또 가서 이제 왕한테 악수를 하는데 고개를 다 숙였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보좌관이, 대통령님, 얘는 좀 버거킹이에요. 진짜 왕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오바마가 지금 좀 어설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가 미국의 동성애 이런 거 다 허락한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을 망가뜨린 부인이 남자라는 설도 있을 정도로 지금 뭐 참 황당한 사람입니다. 지금 뭐 잘못하면 저 사람 감옥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중국이 영국하고 맨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러니까 영국하고가 아니라 이제 어느 나라든지 다른 나라 사절이 오는데 그 중국 황제 앞에서
땅바닥에 코를 3번 박고 절을 해야 돼요. 그걸 고두, 코우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국 황제는 윗사람, 다른 나라 왕의 특사는 밑에 사람, 그러니까 위아래를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그림 보세요. 되게 조그맣게 그리죠. 아주 작게 그립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보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야. 우리는 대국이고 너네 소국 아니야? 그래서 한국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지금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걔네들하고 맞부딪히면서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 30대 그 젊은 친구한테 너희들은 왜 중국을 싫어하니?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교수님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래? 왜 혐오하니? 그것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을 안 해서요. 그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미국 학자들이 왜 중국은 옆에 있는 나라들을 다 이렇게 등어리 쳐주고 우대해주면은 좋은 관계가 될 텐데 왜 이렇게 윽박지르는 거야? 그 중국의 평화관이 밑에 있는 놈은 밑에 거라고 그러고 윽박지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살아온 우리가 기독교도로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주권자로 만들어 놨고 이거하고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도무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과의 싸움은 도무지 옛날 러시아나 소련이나 뭐 프랑스나 독일하고 싸움하고 다르다. 아예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처음으로 이제 공사가 파견됐는데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넙죽 절을 하는 겁니다. 중국식으로. 미국 대통령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미국 신문에 그림을 그렸는데 와 세상에 이상한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 왕의 저게 바로 중국식 국제질서입니다. 거기에 이제 침잠해 있었던 거죠. 그거를 깨버린 첫 번째 사람이 이승만 박사였다는 얘기입니다. 나 왕의 특사로 왔는데 루즈벨트 대통령 만나서 눈 쳐다보고 악수하고, 이게 이제 제가 번역한 책인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 그런 중국의 질서가 아편 전쟁 때 무너져 버렸다. 아편 전쟁 때 무너졌고 저는 뭐 중국에 대해서 이거 확실히 미국하고는 생각이 다른 나라야. 미국뿐만 아니라 서양하고 달라. 그런 얘기들이 그 미국 학자들에 의해서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저것도 이제 제가 뭐 스프링 앤드 오텀 피어리어드 좋았던 시절 그러다가 나라가 다 비슷해지니까 들이다 싸우는 워링 스테이트 전국 시대가 바로 중국 사람의 그 서양의 국제 정치 오늘날의 국제 정치를 보면 중국 사람은 이거 전국 시대구만. 이거 다시 바꿔야 돼. 중국이 꼭대기에 있고 미국이 그 밑에 있고 쭉 순서해가지고 위아래로 서 있어야지 평화가 오는 거야.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게 도무지 안 되는 거고 오늘 우리도 안 되는 겁니다. 그 7개의 나라들이 모여서 싸우다가 결국 진나라 맨조 쪽에 있는 진나라가 통일하죠. 저 때가 바로 전국시대입니다. 나라들이 힘이 비슷하고 서로 다 왕이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평화로울 날이 하루도 없구나. 공자님이 한탄하는 거죠. 영국의 맥카튼이라는 이 특사가 중국 와서 장사합시다.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모자란 물건이 없네. 그리고 서양 물건은 우리는 그런 사악한 물건들은 하나도 필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 걸 그냥 다 가져다 써. 우리는 너네 거 살 일이 없어. 그래도 서양은 다 법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약속을 합시다. 그랬더니 그러면 약속을 하려면 땅바닥에 코를 3번 박아. 그랬습니다. 근데 저 파란색 옷 입고 꿇어 앉은 사람이 영국 그 빨간 띠 두른 사람이 영국의 특사예요. 그건 안 됩니다. 영국도 중국하고 같은 동급의 나라인데 어떻게 꿇어 앉느냐. 어떻게 땅바닥에 코를 대느냐. 안 만나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타협을 한 것이 무릎만 꿇겠습니다 해가지고 저렇게 꿇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영국이 처음 만났을 때 코를 땅바닥에 대고 절을 하려니까 그거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무릎만 살짝 꿇리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저 영국 특사를 여기선 그래도 크게 했는데 요 밑에 다른 그림 보면은 애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걸륭자라는 청나라 황제가 자기는 큰 나라, 영국은 소국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릎을 꿇리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 때서부터 이제 이 중국이 쪼개지기는 그런 시대인데 아편 전쟁이라는 전쟁을 그러고 얼마 있다가 했고 아편 전쟁에서 중국이 진 다음에 전 세계가 와서 잘라먹기 시작했다. 근데 일본은 이미 그때 강대국이 돼가지고 잘라먹는데 들어갔다.
그래서 아편 전쟁의 진해가 1842년인데 1949년에 중공정부가 수립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때를 100년의 치욕이라고 합니다. 이 100년 동안의 이 치욕스러운 것을 이제 다시 만회할 거야. 이제 우리나라가 힘이 세졌으니까 옛날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그 중국 외교관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전랑 외교라고 그럽니다. 전, 싸움할 전, 랑, 늑대. 싸움하는 늑대 외교. 그 외교관이 가서 막 다른 나라 사람 욕하면은 그놈이 진급이 빨리 돼. 미친 나라죠. 외교관이 쌈질하고 다니는 거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서 영어로는 울프 워리어 디플로머시라고 그럽니다. 아니, 디플로머시는 웃으면서 조용한 말로 하는 거가 외교지, 늑대가 싸움하듯이 하는 거가 바로 중국이 자기네 그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큰 놈이 됐잖아. 이런 얘기죠. 뭐 제가 그런 걸 다 제가 쓴 책에도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죽을 때 전부 다 저걸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위험을 과시하고, 그 천자라고 그랬습니다. 천자. 중국의 황제를. 천자가 뭡니까? 하늘천 아들자. 하늘의 아들이야. 그래갖고 얘는, 천자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중간이에요. 그 밑에 있는 인간 세상에 그 별 볼 일 없는 것들하고 하늘하고 자기가 있는 중간에 있는 천자. 그러니까 천자한테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자 말을 잘 듣고,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라도 천자 말을 잘 듣고 이제 중국의 문화를 따라가면은 전부 다 천자의 아들이고, 우리는 사해 동포야. 사해 동포. 뭡니까? 사해는 지구 전체죠. 지구 전체가 동포가 된다. 그래서 중국은 민족주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민족주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해 동포니까, 그러니까 중국말을 잘 들으면 전부 중국의 부하고 중국의 동생이고 중국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 쭉 보고. 근데 이제 아편에 그 쩌든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왕만 행복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피곤한 것이죠. 그리고 저것 때문에 영국하고 전쟁을 했는데, 영국하고 전쟁하는 거 보세요. 저쪽 뒤에 그 영국 군함이 있죠. 그 앞에 있는 정크선은 그 중세 로마 때도 저거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현대 배하고 저 배하고 싸워서 싸움이 되겠냐? 그래갖고 중국이 지는데, 중국이라는 그 인구 4억짜리 대제국을 무너뜨리는 영국 군대는 군함 27척 그리고 병사 4,0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뭐 중국이 얼마나 그냥 형편없이 전쟁에 졌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그렇게 큰 나라인데 영국한테 지니까 영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그때부터 동양 사람들을 몽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몽키. 동양의 원숭이래요. 동양의 원숭이. 여러분 그 러시아 이 테니스 선수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 샤라포바라고 있었습니다. 샤라포바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코미디언하고 같이 막 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빙빙 놀고 춤도 추고 놀고 그러니까 샤라포바가 요 원숭이들 봐, 원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중국을 깨놓고 그러고서 동양의 원숭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 동양의 원숭이에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원숭이라고 더 이상 못 보게 한 게 누군지 아세요? 일본입니다. 러시아를 깨버려서 이겼거든. 우리는 뭐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한국을 동양의 불이라고, 동양의 뭐 등불이라고 그랬다는데, 일본이 1904년에 러시아를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인도 학생들이 영국으로 유학 가려다가 다 일본으로 유학 왔습니다. 우리가 인도가 영국한테 몇백 년째 눌러 살고 있는데 독립을 못하고 서양 사람한테 이게 맥을 못 쓰고 있는데, 동양의 조그만 나라가 러시아를 이겨버렸다. 가서 거기서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인도 사람들이 대거 일본에 공부하러 왔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뭐 인도 시 잘 쓰는 사람이 우리를 동방의 등불이라고 그런 건 고마운 일인데, 인도 학생들이 영국 가는 대신에 일본에 공부하러 왔던 것도 사실이다라는 얘기죠. 예. 이거 뭐 중국이 이제 전쟁에 지고, 이거는 뭐 쭉 역사인데, 보세요. 전쟁을 했는데 영국은 69명 죽고 부상이 451명인데 청나라는 3,100명이 죽고 부상이 4,000명이었다. 이거는 현대와
그 근대와 중세가 붙으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무너지고 이때부터 무너져가지고 1860년에 두 번째 전쟁을 했어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때 다들 뜯어먹는 거예요. 영국도 뜯어가고, 영국은 홍콩이고 뭐고 뺏어가고, 독일은 어디 뺏어가고, 프랑스는 어디 뺏고, 러시아는 어디 뺏었습니까? 러시아는 한경북도에 있는 땅을 뺏었는데 그 땅이 연해주 700리를 뺏어간 겁니다. 연해주 700리를 뺏어가지고 러시아하고 조선하고 국경이 붙어요. 그것이 1860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 중국이었어요. 근데 중국이 그때 다 뜯길 때 이렇게 다 뺏기고, 그래서 그때를 중국이 치욕의 100년, 그러니까 100년이 언제 끝나느냐? 공산당이 성립된 다음에 끝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힘이 없어서 별빌거리다가 1978년, 야, 고양이가 쥐를 잘 잡으면 되지 색깔이 뭐가 필요해서 공산주의가 뭐야, 사람이 다 굶는데 해가지고 등소평이가 서양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죠. 그래가지고 급격히 부자가 된 겁니다. 힘이 세지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내가 제일 꼭대기, 다른 나라들은 밑으로. 미국한테는 차마 못 그러지만 우리한테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서해바다 왜 네가 나갔니? 우리가 크니까. 중국 답입니다. 서해바다에 금을 걷는데 서해바다에 중국이 이렇게 걷어요. 우리나라가 28%, 중국 쪽에 72%예요. 또 왜 너네가 다 갔니? 그랬더니 우리가 크잖아가 중국 답입니다. 그럼 뭐라고 답을 해요? 내가 크니까 더 많이 가져야지. 그러니까 국제정치에 대해서 지금 자기네가 다시 한국을 옛날 그 책봉, 조공바치던 나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미국만 가봐라. 미국만 가봐라. 한국 너 조심해. 그러니까 미국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중국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미국 까부는 모양인데 미국만 가봐라.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지금 우리한테, 미국 가면은 중국이 우리를 그대로 그냥 옛날 취급하는 겁니다. 그걸 김정은이가 알아가지고 내가 얘기했죠. 마이크 폼페오 그때 CIA 국장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은 김 위원장이 행복해 할 거라고 중국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놈들 말 믿지 마시오. 주한미군 철수하면 중국이 우리를 티베트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있는 거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라고 김정은이가 얘기한 겁니다. 그건 지금도 유효해요. 중국하고 영국 싸우는 얘기, 그 관점이 그때 다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서양식의 관점을 가지게 되고, 일본은 좀 우리보다 더 빨리 가졌고, 그런데 중국이 이제 우리가 완전히 서양식 관점을 다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기독교화 됐는지도 모르고 다시 공자님을 존경하라고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 영국은 그래도 신사의 나라예요. 그 영국이 다 이렇게 뜯어갈 때 홍콩을 100년 동안 뜯어가는 거로 했습니다. 100년째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100년 동안에 홍콩을 진주로 만들어놨죠, 영국이. 지금 진주가 다시 썩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다시 돌멩이가 됐습니다. 그 진주에 중국 정부가 들어가니까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부자들 다 빠져나가고 자유민주주의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유시장도 없어지고, 지금 홍콩은 완전히 그냥 중공이 됐습니다. 중국이 손대면은 전부 좀 이렇게 다이아몬드도 돌멩이가 되죠. 중국이 100년간 치욕의 역사, 지금 자기 그 역사가 1949년에 공산당이 성립되면서 끝났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세계를 중국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한테 터지는 겁니다. 중국 사람이 우리가 되면 그래요. 소국이 대국한테 대항해서 되겠니? 근데 우리 대통령 중에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우리는 조그만 산봉우리, 그래서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게? 김정은이가 차라리 거기 놨더라고요. 일본이 100년의 적이면은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저거 써서 붙였어요. 북한 육군사관학교에다가 길게 써서 중국은 1000년 숙적, 일본은 100년 숙적. 그거를 미국 비행기가 다니면서 보는 겁니다. 조종사가. 와, 저놈들 우리 보고는 아무런 얘기 안 하네.
예, 북한도 미국을 잡는 나라가 통일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나라는 누가 통일하냐? 미국이 지지하는 정권이 통일합니다. 그거를 지금 한국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미국이 기독교 나라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김정은 같은 놈이 통일하게는 못 해주는 겁니다. 미국이 그냥 보통 강대국이면은 이익 계산해 보면 네가 통일할 거야? 통일해갖고 통일하자마자 내 편이지. 그래 네가 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통일하게 해주셔. 트럼프 형님. 남한이 통일하면 친중국 국가가 되니까 내가 통일해서 친미국 국가가 될 테니까 내가 통일하게 해주셔. 그렇게 설득할 텐데 이제 트럼프가 거기에 또 넘어가진 않죠. 너 같은 놈은 우리나라 국회 와서 그랬죠. 김정은한테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렸던 천당이 아니오. 모든 누구도 갈 수 없는 지옥을 만들어 버려서 북한을. 그리고 너가 인간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많지만 개과천선하고 회개하면 너한테 좋은 나를 내가 선물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모양이 깨지고 있죠. 그래서 시진핑이 고마운 거예요. 힘 세기 전에 까불다가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예, 이제 시진핑, 요건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조선일보에서 본 건데 중국 애들이 한 말이래요. 나라가 쌈질하는 행태예요. 미국, 때리고 싶은 놈을 골라 때린다. 영국, 미국이 때린 놈을 가서 또 때린다. 러시아, 자기를 욕한 놈을 가서 때린다. 프랑스, 맞으면 되갚는다. 일본, 맞으면 미국 보고 때려달라고 조른다. 이스라엘, 자기를 때리고 싶어하는 놈을 가서 먼저 때린다. 북한, 누구한테 맞으면 한국 때린다. 한국, 맞으면 미국과 훈련 같이 한다. 중국, 맞으면 욕한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쓴 거예요. 자기네들이 제일 바보라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이제 세계를 압니다.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여기 쏟아져 오는 애들도 중국 가기 싫어서 온 애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뭐 간첩으로 온 애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저거를 말이죠. 그 이화여대 학생들한테 어느 나라가 제일 부럽니?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수준에서 이스라엘이 제일 부럽다고 답이 나올 걸 기대했는데 미국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확실히 서구식 국제 관점에 다 정착이 된 거예요. 그 왜 미국이라고 얘기하니? 제일 자유롭잖아요. 골라 때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워. 저게 중국 애들이 만든 거예요. 중국 애들이 만든 거가 막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우리나라 신문에도 나왔던 겁니다. 중국의 공식 지도 보세요. 동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일본해. 나는 내가 이제 뭐 갖고 가다가 미국 지도를 갖고 왔을 때 씨 오브 재팬이라는 걸 미처 못 지고 가면 애들이 꼭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래. 강의 들은 사람이. 그래서 아예 중국 거 들고 다닙니다. 근데 중국 거 들고 가면 아무 말도 안 해. 일본해입니다. 일본해. 중국은 동해가 어딘 줄 아세요? 중국은 동해가 저 밑에 상하이 앞바다가 동해입니다. 그 동해라고 써 있어요. 일본해. 동해가 밑에 있죠. 저 한쪽 밑에 대만보다 위쪽이 동해입니다. 그리고 서해 바다는 황해라고 써 있고 우리나라 사람 저기 씨 오브 재팬 그러면 경기 일으키는데 옐로우씨라고 그러는 걸 보고 경기 일으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중국한테 또 빠져 있다라는 것도 되는 겁니다. 이쪽이 동해면 여기는 서해예요. 그 나는 내가 모든 글을 쓸 때 서해라고 씁니다. 저길 동해라고 쓰고 이쪽을 서해라고 써요. 그런데 이제 국제적으로는 일본해고 특히 중국의 공식 지도에 우리나라 동해가 일본해라고 아예 한문으로 써 있다. 중국말로 써 있는 것이죠. 요거 쭉 이제 이거 했던 얘기인데 쭉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엉터리 조선일보에 나온 그림입니다. 중국이 미사일을 만들었대요. 항공모함 쏘는. 그래서 이제 저 그림이 나왔어. 중국 미사일들이 막 미국 항공모함을 향해 가요. 저 그림이 뭐가 틀린 그림입니까? 저건 완전히 엉터리 중에 왕엉터리 그림입니다. 중국 미사일이 저기까지 왔으면 미국 군함들이 막 갈게 되는 거예요. 미사일을 향해서.
미사일을 향해서 막 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없어. 그러니까 미국은 다 장님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건 엉터리예요. 전 만화도 아닙니다. 저건 만화에도 못 껴. 이게 우리를 그만큼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중국이 저거 항공모함 지구선 너무 후진 고물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고물을 사다가 뚝딱거려 가지고 만든 거예요. 러시아가 만들다 포기한 항공모함인데 저거가 나온 날 조선일보에 저렇게 놨습니다. 서해를 앞바다로 만든 중국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다. 기자가 돌았어요. 야 이놈아, 어떻게 너 중국 놈이야? 중국이 저 배를 만들어서 서해를 다 뺏어가는데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다고 쓰냐? 저거는 찬란한 태양도 아닙니다. 그냥 초생달도 안 되는 군함이에요, 솔직히. 예, 저기서 비행기들이 뜨다가 중국 비행기들이 뜨다가 그냥 날아가지 못하고 물로 많이 빠져들어갔습니다. 풍덩.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비행기가 소련제야. 중국 비행기가 없어요. 근데 소련이 엔진을 약한 걸 달아서 줍니다. 좋은 거 달아주면 자기랑 싸울 거 아니에요. 그 나쁜 거 달아주니까 가다가 풍덩 빠져. 풍덩. 요새는 떠요 그래도. 그리고 또 무거운 걸 줘. 소련이. 무거운 걸 주니까 가다가 내리면은 항공모함 위가 깨져. 세상 그래서 지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거 백날 베껴봤자 꽝입니다. 이 저거 엉터리 그림. 미국 항공모함이 가는데 중국이 미사일 쏘죠. 7분 걸립니다. 동해바다까지. 그럼 미국은 딱 인공에서 보고서 어이 항공모함 지금 중국의 미사일이 너를 향해 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산해 줄 테니까 가르쳐주는 대로 가. 빨리 동쪽으로 틀어가지고 맨노트로 5분간 달려. 그럼 안 맞습니다. 중국 미사일이 미국 항공모함을 때릴 수가 없어요. 미국 항공모함은 중국 미사일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저렇게 해가지고 저 그림을 보고서 어떤 학생이 교수님 이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러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중국 미사일 맞아서 다 죽을 테니까. 우리나라 학자 중에 G2라는 용어는 한국밖에 안 쓰는 말이다. 어떤 소설가는 중국이 G1이라고 그랬는데 서울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는 G2라는 말은 한국밖에 안 쓴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G2라는 말 안 씁니다. 우리는 G2라고 써가지고 중국하고 미국이 맞먹는 나라로 치는데 그러니까 교수가 그렇게 썼어요. 유독 한국만 G2라고 부르며 중국을 마음속에서 미국 당거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중국을 높이 보고 우러러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책에서 앞으로 50년, 100년 가도 중국이 미국 앞설 수 없다라고 쓴 책입니다. 쭉 이제 이거 넘어가시고 지금 최근에 엊그제 나온 이론인데 요거 제가 한 번씩 다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아주 최신 뉴스입니다. 10월 17일 날 중국 정부가 중국의 국방부가 대장급 장군 9명이 해임당했다. 그 제가 벌써 몇 달 전에 와서 얘기했죠. 지금 중국 장군들 다 날아가고 있다고. 근데 그거를 누가 날리는지 확실하지 못하다고. 시진핑이 날리면 시진핑이 힘이 센 겁니다. 자기의 팔을 막 자르니까 얼마나 힘이 센 거겠어요. 근데 보니까 시진핑이 자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라주고 있는 거야. 시진핑 부하들을. 그러면은 중국이 지금 힘이 빠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공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0월 17일 날 9명의 대장이 잘렸다. 그래서 그놈들은 부정부패를 했기 때문에 당적 박탈, 공산당 당원증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군적 박탈, 너는 중국 군인인 적이 없어. 하고 군적, 당적을 박탈해갖고 9명을 쫓아냈다라고 나오는데 요 사람이 지금 중국에서 원래 세 번째로 높은 사람입니다. 군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시진핑, 두 번째가 짱유샤, 세 번째가 허웨이동인데 허웨이동이 날아가는 걸 보고 이거 누가 자른 거야? 맨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허웨이동조차 잘라? 시진핑이가 정말 힘이 센 모양이구나. 자기의 오른팔도 자르던. 근데 보니까 왼팔인 장유샤가 자른 거로 나중에 밝혀지면서 이게 시진핑 부하만 다 죽고 있네.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10월 17일 날 중국이 확인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권력은 총에서 나온다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군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데 지금
바로 10월 17일 이후에 중국의 군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 그 가운데 짱유샤, 그 자리가 원래 시진핑 자리입니다. 시진핑이가 있어야 되는데 짱유샤가 있고, 그리고 공산당, 중국 공산당 군사위원회 7명인데 저 7명의 사진이 지난번 7명하고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원래는 시진핑이가 제일 높고 두 번째가 짱유샤고 그 X 표시한 호웨이둥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돼 있었는데 그 군사위원회 제일 군 높은 것 중에서도 제일 높은 군사위원회 중에서 2등, 3등, 4등, 5등, 6등이 날아가고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오른쪽 거로. 근데 바뀌었는데 보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짱유샤가 돼 있더라. 그리고 그 7명 중에 4명. 그리고 시진핑은 그냥 날아간 거죠. 지금 중국이 확 바뀌었다. 그래서 시진핑이가 요번에 경주에 올까 말까. 오면은 헛개비가 오는 겁니다. 실권이 없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마도 못 올 수도 있다. 미국 학자들이 가더라도 헛개비고 아마도 못 올 수 있다. 한국에 오면은 그 짱유샤가 그래 갔다 와. 가서 잘하고 와. 가서 저 트럼프 만나서 꿀리지 말고 잘하고 와. 그래서 가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어제 she is out 저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옵니다. General vanish overnight. 장군들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다 없어버렸다. 중국의 파워가 크럼블, 붕괴되고 있다. 그리고 붕괴시키는 사람이 저 짱유샤 장군이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가 한 거가 아닌 것 같아요. 히토류, 전 세계 히토류를 다 못 팔게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시진핑이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중국의 꼴통들이 했다. 중국의 꼴통들이, 중국의 하드라이너, 꼴통들이 한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그대로 받아쳐가지고 그럼 너네 죽여줄게 돈으로. 그래서 100% 관세 때려가지고 중국이 157%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중국 물건 100원짜리가 미국 가면은 257원에 팔린다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못 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China will never recover. 이제 다시 회복되지 못할 만큼 부러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얘기 보고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끝나간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제가 그 방송을 했는데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다. 지금 중국의 장군이 56%가 없어요. 장군이 56%가 없어졌어. 그 장군들은 중국에서 별 따려면 얼마나 하늘의 별 따기지. 그 별은 누구 맘대로입니까? 시진핑 맘대로죠. 그 시진핑이가 해놨던 장군들 56%가 날아갔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장군들 중에서 대만을 때려야 됩니다. 그런 놈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만을 공격할 수 없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나옵니다. 왜? 대만하고 전쟁 준비하던 놈들이 다 잘려나갔거든.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지금 미국의 고도정 박사가 She has lost the People's Liberation Army. 시진핑이가 중국 인민해방군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죽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든창 박사가 지금 트럼프한테 중국에 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해주는 사람이 고든창입니다. 트럼프가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냐면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혹시 고든창 박사 있습니까? 저기 계시는구나. 저기 계시는군요. 일어서세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내가 중국에 대해서 하는 거 다 잘하고 있는 거죠? 맞죠? 라고 물어볼 정도로 트럼프가 의존하는 사람이 고든창입니다. 근데 그 고든창이 한번 잠깐 볼까요? 어제 한 겁니다. 오늘 프레지던트 트럼프 said, 대통령이 말했다. His meeting with Xi Jinping might not happen. 시진핑과 만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알겠죠. 트럼프 sees successful Xi meeting.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만나서 성공하기를 기대했지만은 아마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날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겁니다.
Xi Jinping has evidently lost control of the military. 요거 다죠. 이제 evidently는 확실하게 시진핑이가 확실하게 군권을 잃어버린 것 같다. 군권을 잃어버렸으면은 중국은 헛개비죠. 김정은이가 군권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건 헛개비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무너지는데 다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시진핑이가 무너진 다음에 그때 들어서는 중국 정부가 친미가 될지 반미가 될지는 몰라요. 친미가 된다는 보장이 100%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미국한테 말 잘 듣고 이제 열심히 우리는 돈이나 벌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그리고 우리도 가급적 민주주의 국가로 가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나올지 그러면 공산당이 해체가 돼야 됩니다. 민주국가가 되면은 공산당이 있으면서 민주국가는 안 되잖아요. 해체시켜야 되고 또 독립하고 싶은 나라들은 독립시켜야 되고 대만이라든가 몽고라든가 티베트라든가 지금 거기에 아주 그 위태로운 상황까지 가고 있다. 이거가 바로 오늘 대만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하도 군인들을 다 잘랐는데 36명이나 잘랐는데 자르다 보니까 대만하고 전쟁하자는 장군들이 그냥 대거 숙청당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중국이 근데 이제 우리가 경고해야 되는 거가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하고 잘 지낼 수 있어요. 중국이 국제사회에 능동적인 멤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두 달 있다가 중국의 그때는 강택민입니다. 짱쩌민이라는 주석이 앞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에 미국은 중국의 최우선적인 적대국으로 남아있을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바뀌더라도 이게 미국의 적이 될는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경고를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중국이라는 나라가 현대 국가가 아닙니다. 근대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또 더군다나 기독교적인 국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크는 거를 못 참는 나라죠. 민주주의 하게 되면 나라가 쪼개지고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에 쌓이는 나라인데 미국이 중국이 지금 더 이상 크는 거, 더 이상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 이거를 놔두지 않는 이런 그 마지막 시점에 갔는데 중국이 만약 붕괴되고 괜찮은 나라가 된다면 북한은 자동 붕괴입니다. 통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분명히 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